사돈, 우리 아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단이랑 가구도 다 해주실 거죠?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고 3년간 연애해온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진지한 눈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소개팅 어땠어?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되게 편안하고 진실한 사람 같더라. 그 정도면 호감이네. 연락이 또 올 것 같아? 글쎄, 근데 나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첫 데이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데이트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먼저 연락을 해서 위로해 주었어요.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세심함도 있었죠. 오늘 우리 처음 만난 지 100일이야. 축하해. 그가 꽃다발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이런 것도 챙겨주고 고마워, 정말.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지.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인데? 공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착해. 집안은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배경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네가 좋다면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고 남자친구의 본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때의 저는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그가 행복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고마워. 평생 잘할게.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3년간 쌓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주변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축하해. 고마워. 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줄 몰랐어. 결혼식 때 꼭 초대해줘. 내가 축가 불러줄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축복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꾸려갈 따뜻한 가정. 제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결혼이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겪게 될 충격과 좌절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곧 현실은 제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신혼집 마련은 결혼의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신혼집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바로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전세라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여유가 거의 없어. 취업을 늦게 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거든.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 집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더 초라해 보일까봐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사실 처음부터 저는 예비 시댁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제 친정에서 도와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고 돈은 나중에 함께 벌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신혼집 이야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도 마침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 하려던 참이었어.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쪽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도 그 친구가 성실하고 착한 것 같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당연하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께서도 덧붙이셨습니다. 마침 작년에 세주던 아파트를 팔아서 여윳돈이 좀 있어 다행이네. 7억 정도면 경기도에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대출 없이 전액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진짜?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7억 선에서 신혼집 마련해 주신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다. 평생 효도할게. 우리만 잘 살면 돼. 그게 최고의 효도지. 정말 꿈만 같아. 대출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다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희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고 딸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죠.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제 자신이 정말 행운아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집도 보러 다녀야겠다. 언제 시간 될까?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부동산도 알아봤어. 좋아. 이제 우리가 살 집 찾으러 가는 거네. 상상만 해도 설레. 우리는 신혼집을 구경하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방은 안방으로, 저 방은 서재로 꾸미자는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렸어요. 여기 베란다에서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아침마다 커피 타줄게. 정말? 약속이야.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대출 부담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밀 보금자리도 마련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보였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잘 됐다. 요즘 신혼집 마련하기 얼마나 힘든데. 나도 운이 좋은 것 같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7억이면 웬만한 집 다 살 수 있겠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난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있고 경제적 걱정도 해결되었으니 완벽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순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평화와 행복은 그분과의 본격적인 만남 이후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운명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인데 저는 오직 남자친구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 어른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특히 예비 시댁을 처음 방문하는 날에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떡 사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 남자친구가 미리 챙겨주었습니다. 벌써 준비했어. 과일이랑 한우도 샀고.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알았어.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아. 그날 예비 시댁이 있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낡은 외관, 좁은 복도, 여기저기 쌓여있는 짐들. 남자친구가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여기야,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 아래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우리 며느리 오셨네. 예비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강렬했죠.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표정 그리고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서 있지 말고 앉아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차 한 잔 권하시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학원 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장사는 잘 돼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계절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되잖아. 뭐가 나중에야? 결혼하는데 이런 건 미리 알아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은 아가씨 쪽에서 다 해준다며? 그럼 혼수는 우리가 해야 하나? 그런데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해줄 형편은 아니라서 말이야. 혼수는 두 사람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가구는 제일 좋은 걸로 해야 해. 싸구렸으면 금방 망가지니까. 그리고 침대도 최소 킹 사이즈로 해야 되고. 이어진 질문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예단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결혼하면 명절 때 우리 집에 먼저 오는 거 알지? 그리고 매달 용돈도 최소한 지금처럼은 챙겨줘야 되고.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처음 인사드리러 왔는데 너무 그러면 어떡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당연한 거 말하는 건데.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성격이 직설적이신가 보다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려나? 비용은 당연히 여자 쪽이 더 내는 거지. 엄마!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다 그렇다니까. 어차피 집도 해오는 마당에 여자 쪽 집안이 여유 있으면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 말했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따뜻함이 아니라 마치 거래 상대를 저울질하는 듯한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 저희가 잘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의논? 여자 쪽 집안이 돈 있으면 당연히 더 내야지. 그게 예의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주로 보고 계신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 좀 긴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그래, 그러길 바랄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단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비시댁 방문 이후 며칠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의 불편함을 애써 잊으려 하며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최대한 저를 배려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두둔했고 저 역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학원 수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전화하셨네. 지영아, 너 지금 시간 되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아까 네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신혼집 말인데 15억짜리 신축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 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7억 원대 아파트로 이미 결정이 났고 남자친구도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아주 또박또박 말씀하시더라고. 7억짜리는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15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시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해 볼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아서 잘해봐. 근데 지영아, 엄마가 보기엔 좀 이상해. 받는 쪽에서 먼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에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고 저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 15억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도 정말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셨대. 7억짜리는 마음에 안 들고 15억짜리 신축으로 바꿔달라고. 미쳤나? 갑자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그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도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런 식으로 연락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지금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봐.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대화 내용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지영이네 어머니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했지 왜? 갑자기 15억짜리 집으로 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게 문제야? 어차피 저쪽에서 다 해준다는데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좋은 걸로 하면 되지.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투였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미 7억으로 결정됐잖아요. 아니, 넌 왜 그래? 어차피 저쪽 집안이 돈이 좀 있다며? 그럼 쓰는 김에 좀 더 좋은 집 해주면 안 돼? 7억짜리는 내가 보니 낡은 것밖에 없더라. 기왕 내 아들이 사는 거 신축에서 사는 게 좋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그 여자 편이야?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알면서 왜 그래? 한번 뽑아낼 수 있을 때 다 얻어내야지. 저는 눈앞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어머님과 말다툼 끝에 전화를 끊은 남자친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잘못 봤나 봐.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이런 분이셨던 거야.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15억이라고 해서 못 해줄 것도 없어. 하지만 받는 쪽에서 먼저 액수를 정해서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처음 7억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야? 마치 우리를 돈줄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다만 지영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상대 집안의 태도가 이 정도면 너가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거야. 부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꿨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는 단순히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건 며느리 집안을 경제적 지원처로만 보는 계산적인 태도였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갈등의 전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라는 진리를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15억 신혼집 요구 사건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와 앞으로 평생 함께해야 하는 시댁과의 관계. 이 둘 사이에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불안함을 느꼈는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때는 이미 결심을 한 후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신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미안한데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아니 진심이야. 우리 그만하자. 잠깐만, 왜 갑자기? 엄마가 잠깐 실수하신 거라니까 다시 기회를 줘.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어제 결론을 내렸어. 무슨 결론?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충분히 의미 있었어. 너무 행복했고 사랑했어. 하지만 결혼은 달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특히 시댁과의 관계는 평생 가는 거잖아.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다고? 우리 엄마 때문에? 어머님 때문만은 아니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문제야. 너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잖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있을 텐데 나를 지켜주지 못하잖아. 아니, 그건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나는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바뀔게. 정말 바뀔 수 있어. 미안해. 나는 이미 결심했어. 그때 남자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아니야.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그는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파혼을 결정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목소리부터 험악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들 차버렸다며? 감히 네가 내 아들을? 결혼은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결정이야? 그림이나 그리는 주제에.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네가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앤데 너 같은 애한테 차이다니?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야, 지금 전화 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말을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런 분과 평생 가족으로 지낸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그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그때는 내가 좀 오버했어. 미안해. 손 놓아주세요. 없었던 일로 하자. 15억은 잊어버리고 그냥 원래 말했던 것처럼 7억으로 하면 되잖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아들이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해. 네가 다시 생각해줘.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제는 15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젠데?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제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잘했어, 지영아.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집안 생각은 하지도 마. 저는 부모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가장 아픈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파혼을 결정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3년간 함께했던 추억들이 수시로 떠올랐고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는 달리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파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너 전 남자친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 중이래. 근데 그 집도 여자 쪽이 경제적으로 좋은 집이라던데. 그리고 또 걔네 어머니가 이것저것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괜히 그 여자분한테 미안하네. 너는 정말 잘 피한 거야. 알지? 학원 일에 집중하면서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족 앞에서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너가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결국 저는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은 두 집안이 맺는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과 평생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죠. 요즘 저는 학원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꿈을 키워주는 일이 정말 보람차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림이나 그리는 여자라고 비하했던 그 일이 사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걸 요즘 들어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아마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신중할 거예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겁니다. 오직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인품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의 인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느껴지는 작은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너무 위험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특히 가족 간의 관계와 태도는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편하다면 결혼 후에는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결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결혼 전에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3년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정말 아팠고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평생의 불행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포기해야 했던 결혼.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지만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자유롭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저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과 배려는 더 중요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